안녕하세요. 퍼펙트 치과 소재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아프다는 거죠. 이 통증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잇몸을 열고 치조골을 뚫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출혈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붓는 거죠. 이제 스웰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피가 막 이렇게 통하게 되면서 붓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한 부위로 씹기가 어렵다. 정리해보면 통증, 출혈, 붓기, 씹기 어려움. 네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따라 주어야 되는데요. 이거는 72시간 동안은 아이스팩, 차가운 찜질을 잘 해주시면 붓기와 출혈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약 처방을 해드리거든요. 보통 한 5일치, 주일치 해드리는데 약을 잘 드시면 당연히 통증도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치료도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균 감염도 막아줄 수도 있고요. 임플란트 심고 나서 실을 풀었어요. 그리고 보철물을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몇 개월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. 뼈와 임플란트가 이제 붙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거죠. 이러한 과정 중에 임플란트의 고정체가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그 고라 과정이 잘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처음부터 이제 세균 감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오염이 됐거나 또 하나는 뭐 염증이 심한 자리에 심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. 염증을 잘 소파하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는 부분인데요. 치아를 완성하고 나서 치아와 치아 이제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들 하세요. 푸드 패킹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된 완전 고정체입니다. 그래서 크라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. 물론 접착제가 약해지고 뭐 스크류가 풀려가지고 움직이는 건 있지만 완전 고정체라고 보시면 되고 인접치인 자연치아가 있다면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음식물이 끼는 거거든요. 이러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, 두 번째로는 치아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가 심기게 되잖아요. 치아가 없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잇몸이 죽어 있거든요. 치아와 치아 사이의 삼각형 공간,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게 되고 그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인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. 임플란트 완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. 그 사이에 대부분 음식물들이 끼고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세균막들이 존재하게 되고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뼈들이 녹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것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완성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구조체에 이제 기계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,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이제 처치를 또 해야 되는데, 크라운이 부셔졌으면 크라운을 다시 만들면 되고요. 그 안에 있는 지대주가 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도 교체. 그리고 스크류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도 교체.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, 그걸 연결시키는 스크류라고 있잖아요. 스크류가 이제 파절이 돼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지만 좀 내용이 깁니다. 한번 영상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For your better life, 팩트는 퍼펙트 치과.